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고자산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로서 지난 시간에 하던 단가 산정하는 방법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때 선입선출법에 대한 계산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 후입과 평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예제 문제 똑같죠? 다음은 5월 중에 상품 매입과 매출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산출하시오. 자, 자료도 똑같습니다. 5월 1일날 기초 400개 2,300원짜리, 5월 8일날 매입 200개 2,600원, 5월 12일날 매출 500개 단가 3,000원, 5월 20일날 매입 300개 단가 2,800원, 5월 28일날 매출 200개 단가 3,000원. 자료는 지난 시간에 봤던 선입선출법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왜 동일한 문제를 푸느냐? 이 동일한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장부 작성 방법을, 가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가 다르게 산출될 거예요. 그 키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후입선출법, 자, 제일 첫 번째 5월 1일 날 똑같이 400개가 있고 단가는 2,300원 92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잔액은 400개 2,300원에 92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월 8일날 200개를 추가로 더 사왔습니다. 맞죠? 단가는 얼마요? 2,600원짜리. 그러면 추가로 52만원치 더 사왔고요. 남는 잔액은 기존에 있던 2,300원짜리 400개와 추가적으로 2,600원짜리 200개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5월 12일 날 매출이 발생합니다. 몇 개요? 500개. 지금 5월 1일과 5월 8일 날 장부에 적은 걸 보시게 되면 선입하고 다른 게 없어요. 왜 다른 게 없을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고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입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언제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판매할 때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몇 개를 팔았습니까? 500개를 팔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뭐냐? 2,600원짜리가 먼저 가장 최근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할 때 후입선출법이기 때문에 2,600원짜리가 먼저 판매된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부족한 300개만큼은 만다고요? 2,300원에서 판매된 거다. 69만원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것은 100개 단가 2,300원에 23만원짜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월 20일날 또 사왔습니다. 몇 개요? 300개요. 단가 2,800원짜리 84만원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남는 거 원래 기존에 있던 100개 2,300원짜리 23만원과 그 다음에 300개 2,800원짜리 84만원치가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5월 28일날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몇 개요? 300개 발생했죠. 그럼 후입선출법이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몇 개다? 자, 2,800원짜리가 가장 최근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판매는 200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개는 전액 다 2,800원짜리 물건이 판매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100개, 단가는 2,300원짜리 23만원치와 그 다음에 100개 2,800원짜리 28만원치 이렇게 두 가지 단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느냐? 기말 재고는 두 개 합쳐서 얼마요? 그렇죠. 두 개 합쳐서 51만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비교표를 좀 본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얼마라고요? 51만원이 될 거다. 맞습니까?
매출원가는 얼마냐라는 거죠. 매출원가는 자 기초금액 92만원, 단기매입액 52만원과 84만원, 기말재고액 51만원을 빼시면 되겠죠.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177만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177만원. 됐습니까? 매출액은 변화가 없겠죠. 판매 가격은 어차피 동일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된다고요? 33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값이 다르게 나오죠, 지금. 맞죠? 이게 선입과 후입의 차이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이동평균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자료고 이번에는 그걸 뭘로 가겠다?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하겠다. 됐습니까? 주어진 자료 똑같습니다. 5월 1일 기초, 매입, 매출, 매입, 매출. 자료 똑같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월 1일 날 기초 수량 400개 있었고 단가 2,300원짜리 얼마요? 92만원이 있다. 그러면 남았는 거 400원, 400개 단가 2,300원 92만원치가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5월 8일 날 물건을 샀습니다. 몇 개요? 200개를 더 샀습니다. 단가 2,600원짜리 금액은 52만원이요. 자, 그러면 남는 거는 기존에 있던 400개 2,300원짜리 92만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왔던 200개 2,600원짜리 52만원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적는 건 우리가 선입과 후입도 이렇게 적었죠. 왜? 선입과 후입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평균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내셔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자, 볼까요? 지금 전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수량은 기존의 400개와 새로 사오는 200개에서 전체 600개가 있고요. 전체 금액은 기존에 있던 금액 92만원과 새로 구입한 금액 52만원 합쳐서 144만원이에요. 그러면 평균은 구하기 쉽죠? 전체 금액에서 수량 나누면 되겠죠? 6, 22, 64, 24. 그래서 2,400원이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지금부터 그러면 창고에 있는 물건 600개는 2,300원짜리도 아니고 2,600원짜리도 아닙니다. 무조건 개당 얼마짜리를 보겠다? 2,400원짜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매출을 합니다. 몇 개요? 500개를 팝니다. 근데 장부상으로 봤을 때 단가는 한 가지밖에 없죠? 2,400원짜리. 그러면 120만원치가 판매되고요. 남은 거는 100개 2,400원짜리 얼마요? 24만원이 남아있다라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또 사오네요. 300개 단가 2,800원 84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잔액을 기록할 때는 뭐 한다고요? 평균을 내셔야 되겠죠. 자, 기초와 가지고 있던 수량 100개 사왔는 거 300개에서 총 몇 개요? 400개. 금액은 24만원과 84만원 더해서 108만원. 그렇죠. 그럼 평균 단가 나누기 하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428, 74, 28, 2,7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참고해 드렸던 물건은 무조건 개당 2,700원짜리로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5월 28일 날 200개를 팔았습니다. 얼마짜리요? 그렇죠. 장부상 2,700원 돼 있죠. 개당 54만원치 팔았고요. 남는 거는 200개 2,700원짜리 얼마요? 54만원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수량은 동일하게 200개가 남았고요. 남는 기말 재고는 54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요? 54만원이 된다.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냐? 똑같죠?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92만원에 더하기 단기 매입액 52만원과 84만원 빼기 기말 재고 얼마요? 54만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174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변동이 없겠죠. 210만원.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된다고? 30, 그렇죠. 6만원이 될 거다. 얘 또한 값이 달라지네요. 맞죠?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제가 문제를 다른 걸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총평균법은 현재 우리가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평균법은 장부를 작성하실 때 앞에서 수량 산출하는 방법, 실사법을 배우셨죠? 실사법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장부를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실사법으로.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본다 그러면 다음은 5월 중에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번에는 총평균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랍니다. 자, 하나씩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5월 1일 날 기초가 있죠? 100개. 단가는 500원. 금액은 얼마? 5만원. 그래서 5월 1일 날 수량은 100개가 있고 단가는 500원이고요. 금액은 5만원이다 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5일 날 사왔는 게 300개가 있습니다. 단가 얼마짜리요? 600원짜리. 그래서 우리는 5월 5일 날 매입한 게 있다. 300개. 단가는 600원. 금액은 18만원 적습니다. 자, 근데 잔액은 기록하시는 게 아닙니다. 잔액은 기록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 실사법은 매출을 관리 안 한다 그랬죠. 그럼 판매된 걸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장부상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남았는 수량을 찾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5월 10일 날 200개 팔았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는 게 아니고요. 5월 16일 날, 자, 5월 16일 날 또 400개 사왔네요. 550원. 금액은 22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5월 20일 매출은 또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월 25일 날 200개 사온 게 있네요. 5월 25일 날 200개. 단가 650원, 금액 13만원.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매입과 매출이 끝났고요. 이걸 마지막에 5월 31일자에 이제 참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참고 조사를 해서 남았는 물건 외에는 다 판매로 봐야 되겠죠. 그럼 남은 물건이 몇 개인지를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사왔던 게 1, 2, 3, 4 1000개인데 판매한 게 700개를 판매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게 300개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1000이고 판매한 게 얼마 있습니까? 총 700개가 있으니까. 맞죠? 그럼 300개 남아있고 나머지는 700개를 마지막에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단가는 어떻게 할 거냐? 단가. 자, 기초금액 5만원, 단계 매입했던 전체 금액 18만원, 22만원, 13만원 다 더해서 얼마입니까? 58만원이 되죠. 근데 전체 사는 수량은 전체 1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시게 되면 단가는 개당 얼마가 된다고요? 580원이 된다. 그럼 판매는 단가도 580원이 된다. 맞습니까? 그럼 기말 재고는 580원짜리가 300개 있는 거니까 3, 5, 15, 38, 24에서 17만 4천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를 산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이게 총평균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은 매입만 기록하시고 매출은 기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문제를 풀었을 때 값의 크기가 차이가 나요. 맞죠? 분명히 동일한 물건을 샀고 동일한 물건을 판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볼까요? 기말 재고가 제일 큰 건 뭡니까? 그렇죠. 선입이 되죠. 기말 재고 제일 큰 건 뭐가 된다고요? 선입이 됩니다. 맞죠? 매출원가 제일 큰 건 뭐가 되죠? 매출원가 제일 큰 거는 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어차피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매출액이 제일 큰 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선입이 되죠. 반대로 가장 작은 거, 기말 재고가 제일 작은 거는 후입이고요. 매출원가가 제일 작은 건 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제일 작은 건 뭐가 된다고요? 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후입이 되죠.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값들이 그냥 중간값으로 들어오죠. 중간값.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자, 밑에 적어놨죠. 제가 중요한 암기사항이라고요. 일정한 조건,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조건 하에서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매출총익의 관계는 선입, 평균, 후입을 봤을 때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평균법은 무조건 가장 크고 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토대로 앞에서 배웠던 이제 매출원가 공식을 토대로 이제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순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뭐가 된다? 매출총이익이 된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말재고가 제일 크게 돼버리면 당연하게 뭐가 됩니까? 매출원가 제일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익은 커지겠죠. 이런 연관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공식은 당연히 필수 암기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들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거는 무조건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이란 것도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리 좀 꼭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모든 참고 자료와 연습 문제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 유형자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